재미있게 표현할 때는 공업묘지 옆에 살고 있는 브루클린 폴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12년 전에 뉴욕으로 오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인상적으로 제가 계속 저에게 영감을 받고 고민하고 아니면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찾다가 그러니까 브루클린에 있는 그린우드 세메트를 알게 됐고 그 근처에 있는 윈저 테라스라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에서 측면 혹은 기후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인간들의 수명에 관련된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가지게 됐던 그 이유들, 그것이 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산업까지 가게 된 거죠. 사실 약 2000년 동안 이미 우리에게는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제품들, 뭐 관이나 아니면 장례식에 있어서 쓰이는 소품들이나, 근데 최근 들어서 유골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리적인 어떤 그 매장을 해야 되는 공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유골함이 생겨났던 거지, 최근의 관심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거는 그때도 뭔가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긴 했지만 그들의 남겨진 가족들이 그것을 준비했다면 지금은 혼자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관심이 조금 더 드러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유골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디자인에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았던 것은 그 유골함 디자인이 청자 백자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럽이나 남미나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재질의 유골함들이 만약에 한국에서도 범용적으로 이렇게 한국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관련된 부분을 약간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관련된 부분을 혹은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고 원스톱을 할 수 있는 상조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구매한다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유골함 브랜드들은 유럽에 있어요. 다만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남미 등등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디자인의 유골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4월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탄 엑스포라고 하는 공업묘지 장례식 엑스포가 굉장히 크게 열려요. 한 15,000명이 모이는 그런 엑스포인데 이제 거기에서 갔었을 때 유럽의 유골함 브랜드, 유럽의 아티잔들이 만든 유럽 브랜드를 가지고 온 분들, 그분들을 만났었을 때도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유럽 또한 자기네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유골함을 내놓긴 하지만 그게 유럽 안에서만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었을 때 아시안 백그라운드로 보여지는 사람은 뭐 3, 4명? 저 빼고 15,000명 중에서. 근데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시아에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2년마다 열리는 엑스포에 참여하는 사람이 1%? 근데 그거는 이런 죽음에 관련된 산업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이 있는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한국에. 데스케어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보수적인 산업이에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게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뭐 엔터테인먼트, 뭐 포르노, 밀리터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산업으로 가고 가장 보수적인 것들이 뭐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보수적인 것이 저는 데스케어 인더스트리였던 것 같아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자신의 제품들을 어디에다가 포지셔닝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에 팔아야 될지 모르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데스케어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좀 조금만 다르게 가거나 아니 피벗을 하거나 하면요, 이거 자체가 전 세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린우드 세메테리를 돌아다녔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매년 그 안에서 이벤트들이 많이 열려요. 심지어는 그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이벤트가 기도 하고, 멕시코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매년 열리는 게 11월 1일부터 2일까지 해가지고 데이 오브 데스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하고 오하카 등등에서 굉장히 큰 퍼레이드로 열리는데, 그런 그 축제가 그린우드 세메트리에서도 매년 열리죠. 아직 그 시장이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이나 도시들도.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길이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있는 거대한 산업이었는데 그것이 내가 인식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데스케어 관련된 엑스포나 이런 것들이 볼로냐에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스페인, 발렌시아, 그리고 벨기움에서도 열리고, 브라질에서도 열리고, 미국에서는 매년 열리는데, 거길 가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산업 분야와 거의 유사하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산업 분야가 데스 산업에서도 있더라. 근데 지금 이런 데스케어 관련된 엑스포를 가보면요, 그냥 QR코드에 그 스마트폰 하나가 연결된 건 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으로 테크 어워드에서 상을 받고 있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영역인데, 그 부분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나 비즈니스를 그 부분으로 조금만 변경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이 있었나라는 아마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